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랍스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말로는 바닷가재인 랍스터는 식강목 가시발새우 상과에 속하는 종입니다. 영국식 발음은 로브스터이고 미국식 발음은 랍스터인데요. 로브스터가 맞다, 랍스터가 맞다 주장들이 많아서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는 랍스터, 로브스터를 둘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답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편한 랍스터로 부르겠습니다.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생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랍스터인데요. 랍스터는 평생 살면서 몇십 번의 허물을 벗는데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껍질은 두껍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랍스터는 자연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두꺼워진 껍질을 허물 벗지 못해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껍질을 벗겨주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랍스터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집게다리도 가지고 있죠. 사람의 손가락 정도는 우습게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랍스터는 고무줄로 꽉 묶어놓는 거랍니다. 그런데 랍스터 집게다리를 보면 양쪽이 서로 다르죠. 그 이유는 한쪽은 먹이를 부수고 한쪽은 자르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틀리다고 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랍스터는 얼굴로 소변을 본다고 하네요. 눈 바로 아래 소변 분비구가 있어서 얼굴로 소변을 보는데요. 그 소변을 보고 랍스터들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네요. 랍스터의 다리는 모두 10개인데요. 그래서 식강목인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배를 뒤집어 봤을 때 10개의 다리 외에 헤엄다리들이 있는데요. 10개의 다리와 헤엄다리 사이에 또 작은 다리가 있는데요. 그 작은 다리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다리가 X자로 교차되어 있으면 암놈이고요. 사람이 기도하듯 두 다리를 닫고 있으면 순놈입니다. 또 순놈은 배 부분은 좁은 편이고요. 암놈은 알을 품기 위해 상대적으로 폭이 넓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암놈보다는 순놈을 선호하는데요. 살아있는 활어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문화에 힘입어 업자들이 암놈보다 생존율이 높은 순놈을 선호하기 때문이고요. 찜이나 꼬리회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 특성 때문에 살수율이 암컷보다 좋은 순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놈들은 1년 내내 살수율이 변화가 많이 없지만 암놈들은 7월 산란기가 지나면 살수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난소를 흉두부에 품고 있을 때 암컷 랍스터는 또 다른 매력의 맛을 자랑하죠. 그리고 랍스터의 내장은 정말 고소하고 녹진한 게 맛나죠. 그 부위는 랍스터의 간췌장과 생식소가 합쳐진 부위랍니다. 그리고 랍스터는 열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는 갈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데요. 열이 가해지면 아주 이쁜 붉은색이 되죠. 이는 껍질에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아스타크산틴은 열이 가해지면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숙 랍스터와 열이 가해지지 않은 랍스터는 쉽게 구별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랍스터는 크게 캐나다산과 미국산이 있는데요. 랍스터는 낮은 수온에서 서식해야 살수율이 좋고 살이 단단해지는데요. 그래서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주변의 해안의 랍스터가 최상품입니다. 한편 대서양 해안을 따라 랍스터가 이동을 해서 따뜻한 수온에서 자란 미국산 랍스터는 살수율이 적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녀석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캐나다산과 미국산의 랍스터는 가격의 차이가 2배 정도 난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는 미국산 랍스터를 캐나다산으로 속여 팔다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해산물들도 제철이 있는데 랍스터는 제철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전에 랍스터의 제철을 이야기하려면 랍스터의 금어기부터 이야기하고 가야 하는데요. 랍스터의 금어기는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가 금어기입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7월이죠. 그래서 산란기 전 금어기가 풀린 5, 6월에 잡힌 랍스터가 살수율이 좋고 맛도 좋답니다. 근데 거의 모든 해산물은 산란기 바로 전 시기, 그러니까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먹이 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시기가 가장 맛있는 건 이제는 상식이죠. 근데 1년 중 8개월이 금어기인데 우리는 1년 내내 살아있는 랍스터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랍스터의 저장 기술 때문인데요. 랍스터의 저장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운드와 튜빙이라는 방법입니다. 파운드는 인공어정에다가 잡아온 랍스터를 넣어두고 먹이 섭취가 가능하게끔 한 방식이고요. 튜빙은 아주 좁은 케이지에 넣어 저온인 상태로 먹이를 주지 않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으로 오래도록 살려두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내내 살아있는 랍스터를 만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튜빙은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살수율에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자, 그럼 살수율이 좋은 랍스터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랍스터를 고를 때 두융부를 눌러서 딱딱하면 살수율이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솔직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융부 바로 안쪽에는 랍스터의 아가미가 있습니다. 아가미는 스포지처럼 푹신푹신
훨씬 하죠. 근데 거기를 누르면 살을 눌러보는 게 아니라 아가미를 눌러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랍스터는 두흉부 살보다는 꼬리살을 더 쳐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꼬리 안쪽을 눌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꼬리 안쪽 부분이 불룩하고 탱탱하면 살수율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랍스터는 대체적으로 암놈보다는 순놈이 살수율이 좋고요. 암놈은 난소가 두흉부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고, 난소가 들어있으면 살이 차 있어야 할 공간에 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이 적다고 말할 수 있죠. 살을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순놈을 고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노량진에서는 선어 랍스터도 많이 팔잖아요. 선어 랍스터를 고를 때는 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선어 랍스터의 선도는 두흉부와 꼬리 사이에 있는 마디가 최대한 벌어지지 않는 녀석을 고르세요. 죽은 지 오래될수록 이 사이가 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화려의 경우 이 부위가 아예 조금도 안 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의 안쪽을 보세요. 선어는 화로와는 다르게 꼬리 안쪽의 살이 비쳐져서 수율이 안 좋은 녀석들은 빈 공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빈 공간이 없는 게 좋겠죠. 랍스터를 고를 때는 꼭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실패 확률이 적을 거예요. 이상 100대표의 랍스터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해산물 이야기까지 무탈하시길 빌겠습니다. 끝!